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쉬운 권리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권리 분석을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권리 분석을 통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게 낙찰이 안 될까? 시세가 2억, 3억 하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1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거 거저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부천시 도당동 다세대 빌라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들 굉장히 많이 지금 경매 나와 있고 뭐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하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데 빌라를 조금 싸게 사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때 빌라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싸게 매입하자. 그런 관점에서 입찰을 응하신 것 같습니다. 7평 대지권이고 건물 면적이 14평. 14평이면 방이 3개까지 나옵니다. 그죠? 자, 감정가가 2억 9천만 원. 그러면 감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이 2022년 7월. 자, 그러면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 이제 조금 꺾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억 9천. 그러면 이 2억 9천이라는 감정가가 실제로 지금 현재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에 형성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죠. 지금 파악해 보니까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감정가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 어머머머머. 막 800만 원까지 유찰됐어요. 이거 거저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말소 기준을 볼게요. 임차인이 2019년 11월 27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개인 전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죠? 자, 전입이 2019년인데 말소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말소 기준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통상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압류는 통상 뭔가요? 국세, 지방세죠. 그죠? 세금입니다. 세금. 자, 압류가 언제예요? 2022년 1월 24일. 2022년이죠. 임차인이 선순위입니다. 그죠? 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으면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해주는데 낙찰 금액이 이 배당 금액보다 이 사람의 2억 6,900만 원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지급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2억 6,900만 원은 내가 최소한 써야지만 추가 비용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습니까? 경매, 진행, 비용. 뭐 빌라니까 한 2, 300만 원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추가 비용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2, 3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자, 선순위니까 내가 배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얼마 입찰했죠? 입찰 금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럼 1,3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이 중에서 300만 원은 경매 진행 비용으로 빠진다 치고 그럼 1,000만 원이 임차인한테로 가겠죠. 근데 임차인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억 6,900. 그러면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 5,900만 원을 누가? 낙찰자가 지급을 해야 나간다는 거죠. 참 이게 경매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리고 또 앞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임차인 말고도 그 앞에 뭐가 나가죠? 세금이라는 게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
압류가 2022년으로 되어 있지만 국세, 지방세가 먼저 우선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를 낙찰 받은 사람의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받았는지를. 자, 보시면 3명이 입찰해서 128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미납을 했죠. 왜 미납을 했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잔금을 내더라도 입찰 보증금 외에 나머지 부분 잔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입찰 보증금이 이 당시에는 80만 원, 81만 9,200원 있겠죠. 81만 9,200원 외에 1,20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내고 나서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2억 5천만 원이나 이상의 금액을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입찰 보증금 81만 9천 원 손해보는 게 낫겠구나. 금액이 작으니까 했겠죠. 지금 이분은 미납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60만 원인데 160만 원 내고 낙찰을 받았어요. 보증금 내고 1,300만 원. 싸니까 해본다는 거죠. 설마 혹시나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산수로.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나서 법원에다 그것만 납입하면 되죠. 납입하고 나서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얼마를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임차인은 안 나가죠. 내가 그냥 살죠. 1,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물론 80만 원, 160만 원 내가 그냥 연습삼아 해봐야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1,3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건도 그대로 또 미납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물건들이 인천, 부천,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임차를 들어갈 때는 빌라 시세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부터 떨어지면서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억일 때 내가 1억 8천만 원에 임차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1억 5천까지 떨어졌어. 보증금이 시세보다도 높은 거죠.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소유자가 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팔아도 3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한 채 같으면 내가 어떻게 3천을 구해서 매각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이게 10채, 20채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은 1억 가지고 1,000만 원, 10채를 샀어요. 보증금 받고 1,000만 원 더 하니까 또 한 채 사네? 이렇게 10채를 불렸는데 그 10채 값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3천만 원 10채면 3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받아요? 계속 공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임차인이 그냥 자기 2억 6,900에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냥. 방법이 없죠. 아무도 못 사는 거죠. 다시 전 고점처럼 2억 9천까지 올라갈 때를 단순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등락폭이 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공사부터 해서 허그부터 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보증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주를 하실 때 특히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 주택에는 보증금을 시세가보다 좀 많이 낮춰서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월세로 일부를 지급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한 물건이지만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